스톱! 고객님, 이쪽입니다. 결제 비용 0원, 출발하고 싶은 마음만 가져오세요. 들으면서 한국과 외국을 비교하는 여행,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들리는 여행사 생생투어. 안녕하세요. 친절한 생생투어의 가이드 이도은입니다. 어느덧 뜨거웠던 무더위가 떠나고 시원한 바람 사이로 아침 저녁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 같네요. 저는 무의식 중에 창문을 열고 잤는데 저녁에 불어온 바람 때문에 감기에 걸릴 뻔하기도 했답니다. 그래서인지 더 뜨끈한 음식이 자주 떠오르네요. 요즘처럼 이런 선선한 날씨에는 매콤한 음식이나 뜨끈한 국물이 생각나지 않나요? 저는 요즘에 매콤한 낙지볶음이나 시원한 칼국수가 떠오른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매콤하고 시원한 음식이 있는 여행지를 선택했답니다. 국내에서 편안한 여행을 하고 싶다고요? 아니면 외국에서 다른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고요? 어디든지 선택만 해주세요. 저희 여행사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오늘의 여행지는 뜨겁고 열정적인 나라, 바로 스페인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스페인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네? 바르셀로나가 떠오른다고요? 아니요. 오늘 저희 여행사는 맛있는 음식과 현대적인 느낌의 도시가 펼쳐진 발렌시아로 떠납니다. 지금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출발할게요. 로맨틱시티의 도우나. 정신 못 차릴 것 같아. 솔직히 좋다고 또 왜 아직도 내 이름에 나 설레일까. 널 불러볼 용기조차 없었는데 왜 아직도 네가 들어주길 바라고. 여러분, 이곳은 열정의 나라 스페인의 발렌시아입니다. 발렌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역사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최근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인 복합문화예술단지가 조성되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답니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예술과학공원인데요. 조형물들이 정말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죠? 참! 고객님, 여기 오른쪽에 동그란 건물 보이시나요? 호수 정중앙에 떠있는 건물은 헤메스페릭이라는 건물입니다. 네, 고객님? 아, 꼭 사람 눈처럼 생긴 것 같다고요? 세상에, 굉장히 예리하시네요. 맞습니다. 헤메스페릭의 컨셉은 세상을 바라보는 현인의 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 위에 마치 눈이 절반만 떠있는 것 같은 모양을 상상하면 되는데요. 눈은 날씨에 따라서 눈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이 정해집니다. 고객님, 헤미스페릭을 보세요. 눈이 열리고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맑고 화창해서 눈이 열린답니다. 쉽게 열리지 않는 헤미스페릭 눈인데 타이밍이 정말 좋네요. 오늘 우리 생생투어의 여행이 즐거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예술과학공원 둘러보고 맛있는 해산물 빠에야 먹으러 이동할게요. 우리가 들어온 이 가게는 바로 해산물 빠에야를 파는 가게인데요. 빠에야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요리로 프라이팬에 고기나 해산물, 채소를 넣고 볶은 후 물을 붓고 끓입니다. 그리고 물이 끓으면 쌀을 넣어서 익히는 요리로 쌀 요리를 매일 먹는 한국인의 입맛에도 아주 잘 맞는답니다. 마침 음식이 나오고 있네요. 빠에야의 향기만 맡아도 벌써 군침이 도는걸요? 모두들 배고프실 텐데 일단 한번 드셔보세요. 맨디의 고객님, 잠시만요. 빠에야는 쇠 숟가락이 아니라 나무 숟가락으로 먹어야 진짜 맛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이 나무 숟가락으로 다들 한 숟가락씩 드셔보세요. 고소하면서도 해산물의 향기가 물씬 나죠? 발렌시아의 쌀과 해물로 이뤄진 빠에야의 풍미를 물씬 느끼면서 맛있게 드세요. 빠에야 먹고 난 후에 이번 스페인의 여행의 포인트
분유엘 토마토 축제 현장으로 이동할게요. 지금 도착하신 이곳은 바로 분유엘 토마토 축제 현장입니다. 토마토 축제는 1944년에 토마토 값이 하락하면서 화가 난 농부들이 토마토를 던지던 행위가 문화처럼 번져 오늘날의 토마토 축제가 되었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럼 축제하기 전에 제가 토마토 축제의 규칙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반드시 토마토만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참가자의 옷을 찢어서는 안 되고요. 또 토마토를 운반하는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딪혀서 다치지 않도록 차량을 조심해야 합니다. 11시에 축제 시작하니까 모두들 기대하시고 다치지 않게 조심하세요. 마음껏 토마토 던지고 토마토 속에 풍덩 빠지기도 하면서 축제 즐기시길 바랍니다. 어머, 고객님! 11시입니다. 던지세요. 시원하게 토마토 던지면서 한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재인의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느낄 수 있는 나의 마음을 Baby 전할 수 있는 순간을 잡아놓지 않아 두 손에 품은 나의 마음을 널 곁으로 너에게로 다른 누구도 아닌 너에게 외국까지 나갈 형편이 안 된다고요? 한국에서도 외국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는 여행, 한국 여행 스케치. 여러분, 여기는 충청남도 보령시입니다. 우리가 내린 이곳은 보령계화예술공원인데요. 공원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서 공기가 굉장히 깨끗하고 맑죠? 공원 내에 조형물이 굉장히 많으니 천천히 둘러보겠습니다. 어이쿠, 휴, 깜짝이야. 뒤쪽에 오시는 고객님 조심하세요. 공원에서 보시는 것처럼 공원 내부에 연못이 많답니다. 그래서 발을 잘못 딛게 되면 연못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하세요. 여러분, 여기 연못 위 정중앙에 있는 물고기 조각 보이시나요? 연못이라서 물고기를 조형물로 설치한 것이 포인트인데 물에 잠기지 않게 딱 수면 위에 떠있게 물고기 조형물을 설치한 것이랍니다. 발렌시아에서 눈처럼 생긴 조형물 헤메스페릭을 보았는데요. 이것 또한 헤메스페릭처럼 물 위에 떠있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물고기 조형물 외에도 조각공원이다 보니 조형물이 아주 많은데요. 많은 조형물을 다 같이 볼 수는 없으니 모두들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시간이고요. 다들 편안하게 관람해 주시고 해물칼국수 먹으러 이동하겠습니다. 30분 후에 입구로 모여주세요. 이모님, 여기 해물칼국수 주문이요. 아, 왕만두도 추가해주세요. 고객님들, 보령에는 해물칼국수가 아주 유명하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보령 해물칼국수가 아주 유명한 이유는 직접 보령갯벌에서 잡은 바지락, 미더덕, 두절새우 등 다양한 해산물을 듬뿍 넣기 때문입니다. 풍부한 해산물이 국물에 우러나서 얼큰한 육수를 우려내는 것이 포인트랍니다. 마침 칼국수가 나오네요. 우와, 냄새만 맡아도 벌써 군침이 도네요. 모두들 배고프시니 빨리 드세요. 저도 국물을 먼저 한 모금 먹어볼까요? 정말 역시 칼국수는 보령 해물 칼국수이네요. 시원하고 얼큰한 국물이 정말 말 그대로 끝내주네요. 탱탱하고 쫄깃한 면발에 바다 내어 물씬 나는 바지락까지 최고랍니다. 자, 칼국수는 식기 전에 먹어야 제맛이죠. 모두들 불기 전에 후후 벌어가면서 맛있게 드세요. 칼국수 맛있게 먹고 오늘의 포인트 보령머드 축제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는 대천 해수욕장 바로 머드축제가 열리는 현장입니다. 축제 시작 전에 간단하게 머드축제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천연 머드가 생산되고 있었는데도 화장품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천연 머드의 존재와 우월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령머드 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했답니다. 어이쿠, 꼬마 고객님 조심하세요. 머드는 발이 미끄러지는 것 또한 유의해야 한답니다. 다들 표정이 벌써 머드 축제에 설레는 것 같은데요. 좋아요. 아직 축제 시작 전이니 제가 몇 가지 부가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령머드는 대천해수욕장 주변의 청적갯벌에서 채취한 무공해 천연 바다를 진흙으로 만들어지는데요. 청정 머드이기 때문에 피부 미용에 아주 뛰어난 효능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아주 인기가 좋은데요. 남자분들도 주저없이 머드팩 하시고 축제를 즐기면서 더 부드러운 피부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기구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 오른쪽에 가시면 미끄럼틀이 있고 반대인 왼쪽으로 가시면 머드 감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머드 감옥은 해수욕장 한복판에 있는 청장처럼 생긴 놀이기구 안에 들어가서 머드를 맞는 건데요. 머드 감옥은 재미있는 추억거리가 될 것이니 가이드로서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30분 내에 곧 머드 축제가 시작한다고 하네요. 고객님들, 지금까지 오늘 여행 즐거우셨나요? 저희 생생투어가 준비한 여행은 머드 축제까지입니다. 아쉽지만 저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오늘 여행 마무리할게요. 포스트맨의 커피 한잔 할까? 월요일엔 커피 한잔 화요일엔 영화 한 편 우리 둘이서 내일부터 말은 놓기로 해 수요일은 쇼핑 목요일은 건너뛰고 금요일은 남산으로 우리 장대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화 대학방송 장대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동화 대학방송 오늘의 페이지 알고 가는 문화. 잠깐, 여러분 여기를 집중해주세요. 스페인으로 떠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스페인은 바 문화가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축구 경기나 큰 축제가 있으면 언제나 바가 붐비는데요. 언제나 사람들이 붐비는 바에는 바닥에 쓰레기가 차는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인데요. 하지만 스페인 사람들은 솔직하게 말합니다. 바닥 청소를 하는 것이 귀찮기 때문에 그냥 계속 지저분하게 둔다고 말입니다. 더불어서 더 재밌는 이야기는요. 바닥이 더럽고 쓰레기가 많이 굴러다닐수록 손님들이 이 집은 장사가 잘 되는 집이구나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쓰레기를 더 치우지 않는답니다. 이것이 스페인 바 문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알고 가신다면 조금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스페인은 음식을 시키면 베이직한 빵이 함께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 이 베이직한 빵은 무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에피타이저식으로 나오는 음식은 무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에서는 에피타이저의 가격이 가게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문화를 모르고 가서 에피타이저로 나온 빵을 무심코 먹는다면 아마 계산서를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문화 잘 이해하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문화들을 잘 정리해서 스페인 여행을 준비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상 오늘의 페이지 알고 가는 문화였습니다. 놓지 않을게 얼굴만 봐도 넌 달아
우리나라 생생투어에서는 스페인 분율과 우리나라 충청남도 보령시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스페인 분율을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정상 어렵다면 충청남도 보령시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제작과 송출의 이혜원 PD, 기술의 김예희 엔지니어 수고하셨고요. 저는 가이드 역을 맡은 아나운서 이도은이었습니다.